네, 여러분들 교과서 4강 랭귀지 포인트 두 번째 부분인 91페이지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90페이지에 있는 A번, B번 랭귀지 포인트 그 문제 해결했었고요. 91페이지에 있는 C번에 1번을 하다가 말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C번에 2번 다 마무리 짓고 교과서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의미로 먼저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91페이지로 오늘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9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랭귀지 포인트 첫 번째 문제는요. Words in context, 문맥 속에서의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mine이라는 그 단어와 address 혹은 address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mine이라는 이 단어의 그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로서 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ine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사로서 뭐뭇을 파내다, 채굴하다 라는 의미로 동사로 쓰일 수도 있었죠. 3번에 4번에 나오는요. address 혹은 address라는 단어는 address는 주소라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것처럼 to discuss or deal with a particular problem or question 특정한 문제를 다루거나 대처하는 것 그래서 대처하다 혹은 다루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같이 해석해 보면서 자, 여기 나오는 답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1번은 어때요? 동사로서 mine, 채굴하다, 파내다의 수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1번은 2번의 의미로 쓰였었죠. 석탄은 200년 넘게 이곳에서 채굴되어져 왔다. 2번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로서 자, 그것은 골든의 아이디어다. 내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쓰이면서 1번이 답이었었습니다. 자, 3번은요. It was my first time to visit his house. 자,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하는 첫 번째다. So he gave me his address. 그는 그래서 나에게 주소를 주었다. 명사로서 주소기 때문에 자, 3번의 의미로 쓰였었죠. 4번 The news article addresses. 자, 그 뉴스 기사는 다루다. 그래서 대처하다라는 동사로서의 address라는 뜻을 썼었죠. 불법적인 벌목과 그것의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력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었죠. 자, B번 넘어가서요. 유용한 표현들 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휘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be responsible for 뭐뭇에 대해 책임 있다라는 수거 표현이었죠. 자, 두 번째 has a major effect on. 자, 어때요? 뭐뭇에 대해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pick up 뭐예요? pick up 뭐뭇을 알게 되다, 듣게 되다라는 의미였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들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래서 답을 넣어보죠. 1번 소셜 미디어는요. has a major effect on. 어디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대요? 회사의 판매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2번은 어떻습니까? The device around the robot's head. 로봇의 머리 쪽 부분에 있는요. 장치는 역할을 합니다. 뭐로써? 마이크로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합니까? picks up. 소리를 듣죠. 세 번째, sugary drinks. 자, 설탕이나 당분이 있는 음료는요. be responsible for. 뭐에 대한 책임이 있대요?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넘어가서 10번의 1번도 한번 봐볼게요. 10번의 1번은 뭐였습니까? ask라는 동사가요. 자, 물어보다 의미였을 때 if나 whether를 써서 간접 의문 형태로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ask, if 혹은 whether, 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ask 다음에 if나 whether가 아니라 that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that 해야 한다고 ask니까 어때요? 요구하다. 명령, 제한, 주장, 요구의 동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장은 어떻습니까? 저기 1번, 2번, 3번이 그가 다 말했는데 다 질문을 말하잖아요. 그럼 물어보다 의미겠죠? 그래서 그녀가 물어보다, 그가 나에게 물어보다, 그 다음에 여행객이 소년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의미를 쓰면서 asked 동사 다음에 if나 whether를 써서 간접 의문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직접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녀가 말했지만 질문을 말했으니까 asked, 물어보았다. 근데 간접 의문 형태니까 if 혹은 whether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if 안에 간접 의문이니까 주어가 다시 바뀌어서 자, I was still living in New York. 내가 뉴욕에 아직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2번도 어떻습니까? She asked. 그녀가 물어보았다. 근데 me, 나에게 물어보았죠. If 혹은 whether I wanted to change the ticket. 간접 의문을 맞추면요. 태랑 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너한테 물어봤다라는 것은 나한테 물어본 거겠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도 어떻습니까? 그녀가 과거에 물어봤으니까 과거로 바뀌는 과정까지 거쳐야지 올바른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자, 3번 봐볼게요. 3번. A traveler. 그 여행객은요. asked. 나에게 그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년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영어 할 수 있니? 그러면요. if나 whether 쓰고 주어가 누가 됩니까? 소년에게 너라고 했으니까 he겠죠? 그 다음에 could, 과거 시제 맞춰서 speak English.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숙달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요. 오늘 할 소댓 구문을 한번 봐볼게요. 소댓 구문은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소댓 구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so 다음에 이 so가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 상태로 나중에 접속사 대신 나오는 경우.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무 뭐뭐해서 뒤에 거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었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장이 쭉 이어진 다음에 바로 so that을 쓰는데 예전에는 이 that을 생략시키지 않는다라고 외우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so that을 이용하게 되면요. 뒤에 있는 거 하기 위해서 앞에 거 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앞문장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그 목적에 대한 행위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컴마를 찍고 so를 나온 다음에 that을 쓰는 경우도 드물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요. 그래서 뭐뭐하다 하기 때문에 얘가 앞문장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하다. 요 3개가 특별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봤을 거니까. 요것만 좀 기억하고요. 이 앞문장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의미를 연결하면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위에 나오는 그 문장은요, 본문의 내용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첫 번째 문장, He attached a sensitive microphone. 그는 부착했다. 예민한 마이크로폰을 부착했습니다. 어디에? 핸드폰에. 핸드폰에다가 민감하고 예민한 마이크로폰을 부착했대요. so that 나왔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앞문장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죠. 왜 부착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장치가 그 장치라기보다는 셀폰이 맞겠네요. 그 핸드폰이 전기톱 소음을요 감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3km 이르기까지 멀리 떨어진 것으로부터 전기톱 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이 감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가 민감하고 예민한 마이크로폰을 부착했다. 자, 앞문장에 대한 뒤에 쏘대지 문장의 목적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봐볼게요. I turned my face. 나는 어때요? 내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 돌렸죠? 얼굴 돌렸습니다. 얘가 뭐예요? 자, 요것이 목적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가 내 눈물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목적이고, 자, 그 목적에 대한 결과가 앞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자, 이게 목적 부분이잖아요. 적절하게 연결을 해보고, so that을 구문을 활용해서 1번, 2번, 3번 문장을 직접 적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자, so that 구문을 이용해서요. 뒤에 있는 이 목적과 앞에 나오는 그 목적에 대한 결과를 잘 연결해서 so that 구문을 활용해서 문장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진 않죠? 문장을 직접 적어보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냥 이어버리고 머릿속에 알겠다 싶은 것보다는. 우리가 대충 알면 나중에 문제 해결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1번, actress and actress는 남배우와 여배우들이니까요. 그냥 배우들이라고 불러보죠. 배우들은 studied their scripts carefully. 자, 배우들은 자기들의 대본을요, 열심히 신중하게 공부하고 연구해 보았대요.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거겠죠? 그들이 그들의 성격이나 등장인물의 어떤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얘가 목적이 되는 거죠. 2번, 그녀는요, 공원에서 날마다 조깅을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얘가 목적이겠죠. 3번, put the used paper in this box. 자, 이 상자에 사용한 종이를 넣으래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용한 종이가 재사용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얘가 목적이 되겠죠. 자, 문장 한번 적어볼까요? 1번, actors and actresses studied their scripts carefully. 자, so that 적어주면 되겠죠? They
could understand their character.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몰라서 적는 건 아니죠? 항상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충 알면서 알겠다 싶었는데 항상 서술형을 보거나 그러면 잘 못 쓰잖아요.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 She jogs in the park every day so that 목적 나왔으니까 she can stay healthy. 자, 세 번째. put 명령법이죠. put the used paper 사용한 종이를 넣어라 in this box so that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it can be reused. 아이고, 자꾸 틀리죠? 봐봐요, 자꾸 틀리잖아요. reused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사용한 종이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C번의 structures in use에서 한 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as 그 다음에 if 나온 표현이랑요,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기억을 거의 다 하겠지만 문장에서 적용시켰을 때 해석을 갑자기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주의 깊게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곳은 어디죠? 83페이지 본문의 첫 번째 그 지문 부분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83페이지죠? 본문의 제목 뭐라고 나왔나요? RFCX The Rainforest Savior. 자, Savior가 뭡니까? 뭐 구세주랄지 구원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열대우림의 구세주인 RFCX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FCX는요, 뭐 레인포레스트를 열대우림을 구해주는 장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4페이지, 5페이지나 되는 이 본문이 RFCX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요. 어휘를 살펴본 다음에 본문 오늘 83페이지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Rainforest,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열대우림이라고 했었죠. Surround는 뭐예요? 둘러싸다. Be responsible for는 뭐뭇에 대해 책임이 있다. 자, belong은 뭐뭇에 속하다. to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 buzz는 뭐예요? 윙윙 소리. 진동 소리죠. disappear, 사라지다.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본문을 함께 봐봅시다. 자, 담담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지만 숲속을 먼저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Imagine you are standing in a rainforest. 명령법으로 시작하네요. 너가 열대우림 안에 서 있다라고 상상해보라. You are surrounded by tall trees. 너는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Many of them이 아니라 many of which를 썼죠? 자, 왜? 이 them이나 which가 가리키는 거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리고 그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거는 the tall trees가 되겠죠. 그리고 나무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자, are more than 40 meters tall. 40m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them을 안 써요? Many of them. 맞죠? 문장 두 개가 어떻습니까? 컴마로 이어져 있죠?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컴마는 접속사 아닙니까? 컴마는 영어나 한글에서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컴마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문장은 그냥 이어지면 안 되고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주는 관계대명사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I met his mother. 자, 나는 그녀의 엄마를 만났어요. 그 다음 컴마 찍고요. She was a professor. 자, 그리고 그녀는 교수였다. 요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문장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she가 가리키는 것은 그의 엄마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컴마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컴마로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최소한 and 같은 거라고 써야 되죠. 근데 and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I met his mother. and 접속사 연결했죠? She was a professor. 요 문장은 맞아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요, 접속사 and를 같이 포함시켜버리는 대명사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관계대명사니까 who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컴마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who. 그럼 이것은 who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문장을 두 개 연결해주지만 얘가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many of them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왜 them은 안 된다? many of them을 써버리면요, 문장 두 개를 컴마로 이어지는데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many of which를 써야 되겠죠. 자,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그 큰 나무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는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다. 열대우림에서. 그리고 그 커다란 나무들의 많은 것들이 40m도 넘는다. 자, you are 100 kilometers away from the nearest city. 자, 당신은 어떠냐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가까운 도시로부터. 그러니까 도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에 자기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What do you hear?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당신은 듣는가? Do you think it is quiet, a peaceful place? 자, 당신은 그 열대우림이겠죠? 그 열대우림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잖아요. 도시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숲이니까 완전 조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화자는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너가 진짜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다면 you are wrong. 너는 틀렸대요. 왜? The rainforest is actually a very noisy place. 열대우림은요, 사실상 a very noisy place,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래요. 이상하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도시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숲인데 왜 소음이 있는 장소라고 했을까요? Insects, 자, 벌레들, birds, 새들, 그리고 원숭이들, monkeys, are responsible for, 아까 했었던 그 수거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소음의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원숭이, 새들, 벌레들이래요. 우리가 숲만 들어가 봐도 매미 소리들이나 아니면 새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럽긴 하잖아요. 그렇죠? 숲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면 굉장히 조용할 것 같지만 열대우림도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래요. And sometimes there is another sound. 때때로 또 다른 소리도 들리는데 그 one, 그 사운드겠죠? 어떤 사운드냐면요, doesn't belong in the forest at all. 자, not at all, never의 의미죠. 결코 뭐뭇이 아닌. no의 의미입니다. never의 의미. 그래서 숲에서는 결코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It's the buzz of a chainsaw. The buzz of a chainsaw래요. 다시 말해서 전기톱 소리래요. 무슨 상황입니까?
도시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조용한 숲에 또 다른 불청객 같은 소리, 전기톱 소리라는 겁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전기톱 소리로 대표하는 벌목의 위험성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매년마다 some 13 million hectares of rainforest, 열대우림의 1300만 헥타르 정도. 자,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뭐라고 났어요? 영국 사이즈 정도의 커다란 넓이 정도나 되는 그 열대우림이요. disappears, 사라지고 있대요. 이해가 갑니까? 자, 매년마다 영국이나 되는 우리나라 크기보다 더 크거든요. 영국보다 더 큰 정도, 영국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땅덩어리의 열대우림들이 해마다 사라지고 있대요. 뭐 때문에? 벌목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숲에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지만 뭐 새소리, 원숭이 소리, 벌레 소리도 들린다.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전기톱 소리도 들리는데 그 전기톱이 대표하고 있는 벌목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해년마다 영국 면적 정도의 그 숲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이 글의 주인공인 터퍼 화이트라는 사람이 왜 이 장치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장치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쭉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예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내용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글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과목 선택을 직접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배운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 생활에서 그냥 알겠지 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직접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